대한민국 청소년 경제 똑똑이 만들기 프로젝트 고품격 경제 클래스 하이 클래스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처음 만난 건데 자기소개 좀 부탁할까요? 자막으로 다 잘해주신다고 했어. 아, 뭐 우리는 이미 편한데 뭐 아 그래 우리 재훈이 불편해? 말 놓는 거지? 아 그래 내가 당황했다. 근데 너네 몇 살이야? 반장하고 싶은 사람 있어? 반장 당연히 나 아니니? 재용이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네가 원해? 원하지? 믿음직해. 우리 아빠 같아. 그러면 우리 오늘 첫 시간이니까 잘해보도록 하고 선생님 모셔야 되겠다, 그지? 네. 선생님 짜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와. 차렷. 경례. 아니야. 재용아, 요즘에는 그렇게 인사 안 해. 아 요즘 이렇게 요즘 그렇게 어떻게 인사하지? 안녕. 이렇게 인사해.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준 남자 기광석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잖아. 네. 첫 시간이니까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아 선생님 첫 시간부터 세금 내야 돼요? 개연성이 약간 없는 것 같아요. 개연성이 있어. 이야기를 해보면 이 세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거야. 네. 세금이 뭘까? 나라에 내는 돈. 그렇지. 나라 살림할 때 쓰는 돈. 맞아. 세금이라는 것은 나라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 돈을 걷는 모습이야. 세금을 걷는 것을 조세정책이라고 하고 그 모은 세금을 재정이라고 하는데 재정을 사회 곳곳에 조리 있게 쓰는 거 그걸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정부의 일인 거야. 근데 세금을 왜 내는 거예요? 이 경제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사람. 경제의 3대 주체. 경제인. 소비자. 돈. 돈? 액체, 기체, 고체. 초등학교 때는 다 공부 잘했는데 암기만 하니까 여기 하나가 가게야. 그리고 정부. 그렇지. 정부, 개인. 고객? 기업. 그래. 근데 결국 정부, 기업, 가게가 경제를 구성하는 3대 주체고 이들끼리 뭔가를 주고받고 운용하는 게 뭘까? 그게 경제야. 그래서 경제의 3대 주체라고 해. 그런데 그 나라 경제가 잘 운용되려면 가게는 뭐를 내야 될까? 그렇지. 그게 세금이야. 또 기업도 뭐를 내야 될까? 법인세. 그렇지. 세금을 내야 돼. 그럼 세금 걷어서 뭐 할까? 도로를 만들어. 전기가 나오게 해. 수도가 나오게 해. 그러니까 적절히 기업이나 가게로부터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을 적절히 써 나가야 되겠지. 그게 정부가 잘하는 정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하나가 중앙정부, 국가한테 내는 국세. 그 다음 하나가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국세에는 크게 14개, 그리고 지방세에는 크게 11가지 종류가 있어. 이렇게 종류가 많다 보니까 세금을 내는데 벌써부터 표정이 안 좋아졌어,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세금 내다 보면 남는 게 없겠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세금은 오히려 소득 격차를 축소시키는 어려운 표현이지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고 해. 어떻게 재분배해요? 자, 예를 들면 소득이 이 중에서 더 많은 친구들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소득이 부족하거나 저소득층, 취약계층 이들한테는 세금을 오히려 안 걷거나 조금만 걷어서 걷은 세금의 일부를 그쪽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소득이 재분배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일단 우리가 먼저 공부해야 될 게 세금을 내는 것이 바로 의무라는 것부터 배워야 돼.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는 건 아직 군대 안 갔잖아. 재웅이는 군대 다녀왔니? 네, 다녀왔습니다. 자, 너 면제 아니니? 선생님도 국방의 의무를 이미 지켰어. 첫 번째 의무야. 두 번째 의미가 교육의 의무야. 세 번째 의무는 근로의 의무고 마지막 납세. 그렇지 납세의 의무야.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한국의 재산을 가지고 과세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만약에 하는 외국인이 있다. 그 외국인한테도 적용되는 게 바로 납세의 의무야. 결국 한국에서 살려면 세금을 내야만 한다는 것이지. 그러면 그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내서 모아서 그걸 어떻게 써요? 우리한테 와닿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고등학생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한다든가 그리고 그 밖에 무상급식도 제공해 줄 수 있고 사회 진입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 취준생들한테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청년 구직활동 지원 자금도 주고 또 창업을 준비한다 그러면 청년들을 위해서 최대 1억까지 지원하는 와. 예비 창업 지원금도 있고 또 이직 준비를 한다 그런 사람들한테 실업급여를 제공하기도 하고 사회초년생들의 자립을 돕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지원도 있고 정말 많은 혜택을 직접적으로 주고 있거든. 선생님, 건강보험료도 있잖아요. 많이 내는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내는 사람 적게 내던데요. 그래서 진료비가 줄어드는 거죠. 재용이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있어? 제가 좀 경험이 많아요, 선생님. 복학했어요, 복학. 복학을 하도 많이 해서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은가? 그런데 말이야, 만약에 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잡혀가요. 또 신용이 감옥 나빠지니까. 들어가요. 그렇지, 뭔가 불이익이 있겠지. 모든 세금은 나라에서 정한 어떤 신고 기한과 또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근데 신고 기한 동안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뭐가 붙을까? 가산세가 붙어. 연체료 같은 거야. 벌금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가산세는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붙고 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또 내야 되고 그 밖에도 원래 내야 되는 금액보다 조금 덜 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발각되면 뭐 심지어는 40%의 가산세까지 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깜빡깜빡하고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지만 절대 깜빡하면 안 돼.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금 이야기했던 납부 지연 가산세. 어렵지? 이렇게 하는데 연체료 같은 거야, 쉽게 말하면. 만약에 깜빡하면 어떡해요? 깜빡하거나 체납하거나 하게 되면 결국은 세금의 가산세와 별개로 3%의 또 체납분이 발생하니까 근데 탈세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절세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그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오늘 이야기 나눌 핵심 주제야.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거 첫 번째가 바로 연말정산이야. 들어본 적 있어? 네. 자, 연말정산은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잖아. 그럼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그럼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야. 내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것을 적절히 사용해서 연말정산할 때 이런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지. 신용카드와 같은 총 여러분의 소비 지출액 사용액이 있으면 그것의 일부를 총 소득액의 대략 25%를 초과해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율은 15%고 체크카드의 소득 공제율은 30%야. 재용이가 만약에 4천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해볼게. 네. 그런데 신용카드도 쓰고 체크카드도 써서 만약에 한 1,500만 원 정도 소비 지출을 했다고 가정해볼게. 그러면 대략 몇 퍼센트? 25%를 이미 초과하잖아. 네. 1,000만 원이 25%니까. 그러면 그 잉여 1,000만 원 이상이 얼마야? 500만 원의 소위 말하는 소득 공제 혜택이 되는 그 금액이 생기겠지. 그럼 재용이가 최대한 많이 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체크카드를 더 써야 되네요. 그렇지. 절세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합리적으로 잘 섞어서 사용한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절세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세금 납부 시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 깔려 있거든. 근데 세금은 바로 타이밍이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보유세야.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새로 부동산을 투자하겠다, 내 집 마련을 하겠다, 그러면 굳이 6월 1일을 피해서 소유하면 좋겠지.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을 위해 굉장히 좋은 절세 방법이 있거든.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청하게 할 수 있고 신청하면 취업자 기준 약 만 15세에서 34세까지 재용이는 대상이 될지 모르겠어. 이 청년들에게 최대 5년 동안의 소득세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90%를 감면해줘요. 와, 90%나요? 이건 이제 여러분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만약에 신혼살림을 시작한다. 이때쯤에 필요한 절세 방법이야. 여러분에게 이 주제를 꼭 던져주고 싶어. 바로 부부 공동명의 절세하기. 집을 샀다가 팔잖아. 그럼 그 뭐가 발생해? 양도하는 과정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지. 10억에 샀는데 11억에 판다. 그럼 1억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겠지. 여기에 또 역시 세금이 붙어. 그게 바로 양도소득세야. 예를 들어 볼게. 인성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2년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 자, 근데 이 집값이 이제 올라서 11억 원이 된 거야. 그러면 이 차익 1억 원이 발생했잖아. 그럼 1억 원에 대해서 뭐를 내야 되겠어? 양도소득세. 그치? 이게 발생해. 근데 인성이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 아파트의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건데 만약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면 기준 금액이 5천만 원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야.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해봐야 되지 않겠어? 네. 자, 우리 재윤이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 재윤의 세금 부담을 좀 감면시켜주고자 정부에서 마련한 이 제도. 하나, 둘, 셋.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절감 제도. 첫 수업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 어땠어? 아, 유익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알려줘야겠어. 국민의 의무인 세금을 잘 알고 잘 내서 부자 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